명절이 되거나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 되어도 전화만 할 뿐, 집에 가거나 선물을 사는 일도 하지 않았다. 혹시 원래부터 안 하셨던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실제로 나는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했다. 아니, 정확히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었다. 학교에서 우리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당시 나는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와 빨래를 비롯한 모든 집안일, 심지어 야식 준비까지 모두 동생에게 시켰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점, 동생분이 엄청 착하시네요. 보통 이러면은 동생이 객이죠. 근데 야식 준비까지 알뜰하게도 부려먹으셨네요. 되게 착한 동생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시니까 가족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신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또 나옵니다. 미안한 마음은 갖지 않았다. 마음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걸 내가 동생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동생한테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동생한테 미안해 이러면 또 이게 공부를 할 때 아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것 때문일 것 같은데, 명절이 되거나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 되어도 전화만 할 뿐, 집에 가거나 선물을 사는 일도 하지 않았다. 혹시 원래부터 안 하셨던 건 아니고요? 네, 아니시겠죠? 제가 어릴 때는 선물을 사가진 않았거든요. 돈을 안 버니까. 보통 이렇게 사법시험 준비를 하시고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께까지 이렇게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기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일절 가족들을 챙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루 좋은 형, 좋은 아들이 되어 내 꿈과 행복을 놓치게 된다면, 결국 가족들이 나를 걱정하고 슬퍼한다면 더 안 좋은 결말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다. 맞죠? 생각해보세요. 물론 효자 소리는 잠깐 들을 수 있겠죠. 명절 때 뭐 이것저것 선물 사려고, 선물 막 고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가게들을 돌아다니고, 뭐 여기 백화점도 갔다가 마트도 갔다가 여기 인터넷 쇼핑, 여기 가격 비교 갔다가 찾아 헤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께 다행히 뭐 마음에 들면 다행이죠. 근데 마음이 드신 선물을 찾느라고 3일 동안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불합격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한 거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가족들은 이런 선물보단 합격하기를 더 바라겠죠. 그리고 당장 집안일도 하지 않는 형, 집안 대소사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못난 아들일지 몰라도 시험에 합격한다면 가족들의 서운함을 보상할 만큼 큰 기쁨을 줄 자신이 있었다.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법조인이 되고 검사, 판사, 변호사, 심지어 아버님도 이제 변호사셨으니까 가업을 잇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가족분들의 어떤 기대가 엄청 컸겠죠. 특히 이제 공부했던 이유마저도 외할아버지께서 항상 우리 손자가 검사되는 거, 이걸 이제 바라셨기 때문에 그 외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것 자체가 공부의 이유였기 때문에 저자분께서 시험에 합격하고 잘 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분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는 전략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됐다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만약에 동생분께서 큰 시험을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동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뭔가를 하셨을 거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시기가 된다면은 다 같이 이제 발벗고 도와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간호를 한다거나. 수험생이라면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나 전략적인 이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사정과 부탁에 흔들려 공부할 시간을 희생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거절을 좀 하세요. 친구가 놀러 가자, 거절하세요. 어떻게 보면 뭐 이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안 되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쓸 때는 뭐 심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전략적인 이기심 같은 게 필요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책을 쓸 땐 정말 제가 밖에도 안 나가요. 폰도 공신폰, 데이터 안 되는 그런 거 쓰고 하다 보니까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못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뭐 영어 독해 교재라던가 뭐 어떤 책이 됐던지 간에 강의든 뭐든 제가 준비하는 거를 이런저런 요청들을 다 들어주면은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멘토링할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을 거예요. 유튜브에 영상 하나도 못 올리고요. 책은 물론이거니와 강의 하나 찍으시는 건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저도 예전부터 이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자분께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정도면 거의 팩폭입니다. 적어도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철저히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맞추고 행동해야 한다. 어떤 순간에 자꾸 흔들려 꿈과 행복을 놓치는 사람이야말로 주변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 아닐까.
지금 만약에 어떤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다? 근데 철저하게 여러분 중심으로 맞추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한다. 그게 진짜 이기적일 수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요. 자신은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를 선택했고 그 목표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의 이기심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진짜 꼭 필요한 말입니다. 특히 이렇게 고시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기.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친구 뭐 생일 됐으면 여행도 가고 인간적으로 하면서 뭐 합격을 바란다? 그냥 다른 일 알아보세요.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친 사법 시험이나 국가직 공무원 시험, 수능 시험, 자격증 시험 등 오랜 기간 공부하고 준비하는 수험 생활에는 여러모로 감수해야 할 것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간관계랍니다. 인간관계. 전 남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저도 좀 끼워주세요. 왜냐면 누구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욕구 또는 본능에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수험생에게 그 대가는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시간 소실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가령 공부를 하던 중에 결별을 맞이하는 커플, 이거 진짜 난리 납니다.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요. 이성 친구가 아니라 친한 친구와의 만남, 슬슬 찾아오는 이 집안 경조사, 이런 것들 다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절에 들어가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모임과 만남이 공부를 선택한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사실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일시적 안정감 또는 만족감을 줄 수 있겠지만 합격의 확률은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임과 만남을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중요한 경조사를 모두 무시할 정도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네요. 수준 이하의 인간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잠깐의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감내하면 미래에 훨씬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동안 미루어둔 것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렇게 욕할 사람은 없어요. 이 비슷한 얘기를 저도 뭐 강의나 책이나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뭐 어떤 모임에 빠져가는 게 엄청 불안하고 내가 진짜 친구한테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그 친구도 별로 신경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내가 못 가면은 내가 이 모임에 참석을 못하면 이 모임이 안 굴러가요. 잘 굴러갑니다. 오히려 더 잘 놀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혼자 생각에 이건 의리가 있지. 어떻게 이거 못 갑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도 불편한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설령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챙겨야 되고 귀한 친구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공무원 시험 이런 고시를 준비하는데 야, 너 공부 빨리 빼먹고 와야지. 지금 너 왜 지금 거기서 우리랑 같이 술 안 먹고 있어?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정으로 친구를 위해주는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진짜 위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도 연락 안 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밥 한번 술 한잔 사면서 그때 미안했다. 내가 공부가 미진해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한 통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친구잖아요.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망했다, 중간기말고사든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든 뭐든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들었던 이야기든 한번 여기에 적어놔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내가 공부하는 친구를 방해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쨌든 9개월 만에 이렇게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전화분이시다 보니까 책에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도 실려 있었습니다.